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슬기로운 직장생활 편이고요. 연휴 기간 동안 이 책을 읽었거든요. 관계의 내공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유세미라는 분이 만드신 책이고요. 유세미의 직장 수업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직장생활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는 분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관계의 내공이라는 책이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 몇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이랑 결합을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직장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 이렇게 정해봤고요. 첫 번째는 미괄식 표현을 자제한다.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매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부장님, 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결론부터 얘기하는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지,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매장에 매출이 많다 보니까 그 직원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 라고 하면서 주저리 하면 무능함의 극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항상 가장 핵심적인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처리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짧게 정리를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무슨 대화를 하는데 한참 제가 좀 얘기하기 조금 뭔가 좀 꺼림칙한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죄송한데 됐고요, 결론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도 나쁘긴 한데 또 생각해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끝맺음 말을 좀 흐리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막 하는데 무슨 얘기 같은데 뒤에가 이렇게 쭉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이러고 이게 그 사람이 이걸 원한다는 건지 안 원한다는 거, 이게 말투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 용어에서는 되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맺음은 굉장히 정확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상대방한테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끝맺음은 정확히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에서 또 이제 여러 섹션에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갖지 말자, 긍정적으로 해라, 그게 표현이나 행동에 나온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매우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건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뒷담화를 했는데 사장님 뒷담화를 했던 거예요. 어떤 직원이 거래처한테. 근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사장님과 친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야, 니네 직원 중에 자꾸 우리 회사에다가 네 뒷담화를 한다, 이거 말이 되냐? 너 그거 알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못할 망정 어떻게 회사에 뒷담화를 하냐.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회사에서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셨어요, 그 직원한테. 근데 그 직원은 당연히 그만두셨지만, 그만두는 걸로 해결 안 된다, 나는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소송을 하셨습니다. 그 소송이 정당하든 안 하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 직원 입장에서는 뒷담화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소송에 휘말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서로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직장 내 괴롭힘과도 연관이 됩니다. 뒷담화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험담 좀 할 수 있지, 그런 거 가지고, 옛날에는 그러셨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한테 그런 뒷담화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뒷담화를 하시게 되면 그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자기는 장난이든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 뒷담화를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끌려다니는 거.
거절 못하는 거.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할애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직원이든 상사든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거기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 그러니까 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일단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뭐 사회생활 센스 차원에서는 뭐 적당한 건 아니겠죠. 다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옛날에는 제가 착한 게 아니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면 굉장히 고민하고, 그렇다고 뭐 깨끗하게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만 되게 괴로워요. 별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정당하지 않거나 내가 하기 싫은데 막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 그럼 내가 해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만을 그렇게 끙끙 앓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이제 경험도 있기도 하고 나이도 좀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질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 거부의 수준도 굉장히 뭐 강하게 거부를 해서 아예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할지, 아니면 그냥 유연하게 해서 다음에 또 하면 또 한 번 거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지, 그런 것까지 수위까지 조절을 하면서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인간적인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끌려다니는 거를 자기 합리화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일을 해보니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요.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뭐 신세받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등등등의 이유로 우리가 한두 번 조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당한 거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이 되시면 어느 순간 끊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를 연장을 하게 되면 좋은 결론을 내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요 끌려다니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만족도가 좋아졌습니다. 자, 어떤 자문사인데 저를 막 너무 괴롭혀요. 근데 그게 되게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면 자문 종료하겠습니다. 통보하고 그냥 끝내요. 예전에는 두 가지 이유로 망설였죠. 첫 번째는 직업 윤리상 그래도 되느냐. 두 번째는 그래도 나한테 그래도 수익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고민 그렇게 오래 안 합니다. 두세 번 반복이 되면 바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다른 자문사들한테 제가 깨끗한 정신, 맑은 정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분 때문에 기분 나빠지고 디프레스 돼서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도에 맞지 않게 계약도 없는데 뭐 이거는 뭐예요? 저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요즘에 거의 단칼에 자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제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행복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실 때도 한두 번 정도의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좀 정리를 하시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를 정말 꼭 추천을 드리고요.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도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외모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경험이 쌓이게 되면 저 사람을 좀 판단을 하잖아요. 저분은 어떤 사람, 저분은 어떤 부류.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확률적으로 되게 맞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감이랑 자만감이랑 이런 게 막 뒤섞이면서 사람을 딱 한 번 보고 딱 선입관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하다 보면은 큰 실수를 가끔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정말 딱 제 그 경험상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닌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은 진짜 좀 별로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선입관을 갖지 않으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는 이게 오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2년, 3년이 돼서 그 사람의 진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1년 정도, 2년 정도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아닌 사람. 또 2년, 3년 동안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괜찮은 사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종. 그래서 어차피 오래 봐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선입관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상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좀 유튜브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적어본 거 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가볍게 찍은 거니까요. 요거를 보시고 하나라도 그래 맞아 나 선입견 갖지 말자, 아니면 그놈이 나를 맨날 괴롭히는 놈 하나 있는데 이번에 걔한테 거절해야지, 또는 내가 맞아 내가 두 가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미가식으로 주로 하지, 요거 좀 고쳐야겠다. 내가 체질상 뒷담화를 좀 하는데 주의해야겠다, 안 그러면 소송당하겠는데, 요런 거 한두 개 정도만 캐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 봤으니까요. 직장 생활에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